안녕하세요, 막사 가족 여러분. 제니입니다. 정성이라는 단어, 참 따뜻한 말이죠. 누군가를 위해 재료를 고르고, 손질하고, 불 앞에 서서 땀 흘리는 시간. 그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내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그 귀한 정성이 누군가의 오만과 편견 때문에 말 그대로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듣는 내내 주먹이 쥐어질 만큼 화가 나지만 또 그만큼 속 시원한 한 방이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반찬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그 기막힌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 5년 차 저는 꽤 손맛 좋기로 소문난 며느리였습니다. 친정 엄마가 전라도 분이셔서 어깨너머로 배운 음식 솜씨가 제법이었거든요. 남편도 제 음식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날 정도였고 시댁 식구들도 겉으로는 맛있다, 잘 먹었다 하셨기에 저는 늘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생신상은 매년 제가 도맡아서 차려왔습니다. 새벽부터 노량진 시장에 가서 싱싱한 횟감을 떠오고 갈비찜 핏물을 빼고 잡채에 들어갈 고명을 하나하나 채 썰며 준비했죠. 힘들지 않냐고요? 아니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맛있게 먹는 모습만 상상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의 70번째 생신, 칠순 잔치를 크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셔서 집에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나 하자고 했었죠. 저는 며칠 전부터 메뉴를 짜고 장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단호박 오리찜, 소화 잘 되시라고 부드럽게 삶은 문어 숙회, 그리고 갖은 나물과 전까지 제 손이 안 간 곳이 없었습니다. 생신 당일 아침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깐깐한 분이셨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눈매가 사나웠습니다. 왔니?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시더군요. 저는 애써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왔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TV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고 주방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저는 가져온 음식들을 접시에 예쁘게 담아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채,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 누가 봐도 군침 도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아가씨, 여보, 와서 앉아. 제가 부르는 소리에 식구들이 식탁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식탁을 훑어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 그러더니 젓가락으로 잡채를 뒤적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당면이 왜 이렇게 불었냐? 퉁퉁 불어서 떡이 됐네. 떡이 됐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오는 길에 조금 식어서 그럴 거예요. 데워드릴까요? 됐다. 냄새나서 못 먹겠다. 기름 쩐내가 진동을 하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참기름도 국산으로 제일 좋은 걸로 썼는데 쩐내라니요. 하지만 좋은 날이니 참자, 참자 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갈비찜을 드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기를 퇴하고 식탁 위에 뱉으시는 겁니다. 아우, 즐겨. 너는 이걸 고기라고 삶았냐? 내 이 다 빠지라고 작정을 했구나. 어머니, 압력솥에 푹 삶아서
부드러울 텐데요. 시끄럽다. 내가 즐기다면 즐긴 거야. 어디서 말대꾸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눈치만 보며 밥을 깨작거렸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가 밤새 핏물 빼고 양념 재우고 기름 걷어내며 만든 갈비찜이었습니다. 그걸 씹다 뱉어버리시다니요. 하지만 진짜 사단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남은 반찬들을 보며 혀를 차셨습니다. 에잉 쯧쯧. 음식 아까운 줄 모르고 이렇게 많이 해대기는. 맛이라도 있으면 몰라.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싸온 반찬통들을 들어 싱크대 개수대에 쏟아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잡채도 나물도 심지어 손도 안 댄 오리찜까지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맛대가리 없는 거 냉장고에 넣어봤자 자리만 차지하고 냄새만 난다. 버리는 게 낫지. 그래도 이건 제가 며칠 동안 준비한 건데. 준비? 웃기고 있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내가 모를 줄 아냐? 이거 다 내가 한 거 아니지? 어디 시장 바닥에서 사온 거 아니냐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맹세코 제가 다 만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년 솜씨가 이렇게 좋을 리가 없어. 어디서 싸구려 반찬 사다가 접시에만 담아놓고 생색은. 쯧쯧. 내가 시집와서 해온 게 뭐 있니? 애를 낳았니?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니. 할 줄 아는 거라곤 돈 쓰는 것밖에 없는 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머리채를 잡힌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싸구려 취급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모욕적인 말들. 내가 해온 게 뭐 있니?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뭐라고 말 좀 해줘. 내가 봤잖아. 내가 며칠 동안 고생해서 만든 거 알잖아. 하지만 남편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릴 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엄마 그래도 언니가 고생했는데 하며 말리는 신용만 할 뿐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 식구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그저 밥 차려주고 감정 쓰레기통 역할이나 하는 식모일 뿐이구나. 개수대에 처박힌 음식들이 마치 처참하게 구겨진 제 자존심 같아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온 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 싹 다 갖다 버리고 싶어.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오며 여보, 같이 가. 엄마가 성격이 좀 그렇잖아. 당신이 이해해. 하며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그리고 내 정성이 쓰레기 취급당한 게 너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평생 저를 무시할 게 뻔했으니까요.
내가 해온 게 없다고? 그래,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다음 날부터 저는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아침밥? 없습니다. 남편 와이셔츠 다림질? 안 했습니다. 청소, 빨래? 제 것만 했습니다. 남편이 밥 안 줘? 하고 물으면 시켜 먹어. 나 요리 못하잖아. 어머니가 내 음식 쓰레기라며? 하고 대꾸했습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돌아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시댁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했을 텐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왜 안 오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코빼기도 안 보여? 저는 침대에 누워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안 가요. 뭐, 안 가? 제사가 장난이니? 내가 미쳤구나. 네, 저 미쳤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제가 한 음식은 냄새나고 맛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조상님들한테 그런 쓰레기 같은 음식 올릴 수 없어서요. 그래서 안 가려고요. 에이, 에이, 발칙한 년이. 아, 그리고 어머니. 제가 해온 게 뭐 있냐고 하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살게요. 그럼 수고하세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저는 전원을 꺼버리고 쇼핑을 하러 나갔습니다. 백화점에서 제 옷을 사고 비싼 스테이크를 사 먹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오늘 엄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제사상에 올릴 게 없어서 편의점에서 전 사다가 올렸다고. 이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당신네 식구들은 내 음식보다 파는 음식이 더 맛있다며. 잘 됐네. 아, 너 진짜 이럴 거야? 남편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부릅뜨고 대들었습니다. 때려봐. 때려보라고. 당신네 엄마가 내 음식 쓰레기 취급할 때 당신 뭐 했어? 벙어리처럼 입 쳐닫고 있었잖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큰 소리야? 그건 나 이대로는 못 살아. 당신이 중간 역할 똑바로 못하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억울하면 이혼하든가.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남편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거실로 들어와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내가 감히 시애미 전화를 끊어? 제사에 안 와? 내가 며느리 자격이 있니? 저는 차갑게 웃으며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전단지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짜장면 시켜드릴까요? 아니면 피자? 너 지금 나 놀리냐? 아니요. 제가 만든 밥은 쓰레기라서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배달 음식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너, 내가 그때 한 말 때문에 뒤끝 부리는 거냐? 뒤끝이라뇨. 팩트잖아요. 어머니가 제 음식 다 버리셨잖아요. 제가 해온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제 파악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에이, 에이.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신 듯 가슴을 치셨습니다. 그때 제가 준비해 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지난 5년 동안 어머니 생신상, 제사상 차릴 때 들어간 재료비 청구서예요. 제 인건비는 뺐어요. 재료비만 해도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해온 게 없다고 하셨으니 이건 돌려받아야겠어요. 아, 그리고 앞으로 제사나 명절 음식은 출장 뷔페 부르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번 부를 때마다 100만 원은 줘야 하더라고요. 그 돈은 어머니 아들이 알아서 하겠죠. 시어머니는 청구서를 보시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너 정말 독하구나. 저 독하게 만든 건 어머니세요. 저 그동안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무진장 애썼어요. 근데 돌아온 건 모욕과 쓰레기 취급이었죠. 이제 저도 지쳤어요. 더 이상은 호구 노릇 안 합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기가 차신 듯 헛웃음을 지으시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구겨 쥐고 나가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말 시댁 행사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 혼자 친정에 가거나 여행을 갔습니다. 남편이 사정사정하고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내가 심했다, 미안하다 하며 꼬리를 내리셨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으니까요. 가끔 남편이 시댁에서 가져온 반찬을 식탁에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다는 김치, 장아찌들. 저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 여보, 이거 엄마가 당신 주라고 챙겨주신 거야. 맛 좀 봐. 됐어. 내 입맛엔 안 맞아. 갖다 버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줄 때의 그 통쾌함이란. 이제 저는 남을 위해 요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칼을 듭니다. 제 정성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선물이니까요. 어떠셨나요? 사연자님의 마지막 대사. 제 정성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정말 가슴을 울리는 명대사 아닌가요? 며느리를 공짜 식모 취급하고 그 귀한 음식을 쓰레기 취급했던 시어머니. 결국 본인이 뱉은 말 그대로 돌려받는 모습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침묵이나 참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연자님처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신 며느리들이 있다면 오늘 사연이 작은 위로와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소중하고 귀한 대접을 받아 마땅한 분들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사랑을 응원하는 막사 제니였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가장 아끼는 하루 보내세요.